네,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준영 운용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뉴스, 좋은 시그널 찾기가 좀 힘든데 요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좋은 뉴스는 없죠.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악재들이 많이 반영돼가고 있는 쪽이니까 좋은 쪽은 없지만은 악재 선 반영, 그렇죠. 악재 선 반영 효과가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특히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죠. 9월 FOMC 그러니까 자체가 불확실성 완화로 해석이 좀 돼서 반등이 전개되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자체가 다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페덱스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포드가 공급망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적 부진에 따른 이런 것들이 이제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시점 자체는 지난 6월 달에 나스닥 시장이 1560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와 약간 비슷한 시점인 것 같아요. 가파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물가도 물론 올랐었지만은, 일부 스냅이라든가 올마트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이 좀 되면서 나스닥 시장이 1565 정도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과 약간 비슷한 현재 시장의 위치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국은 이제 내일 FOMC 쪽에서 어떠한 나올지 그 부분 자체가 플러스 해소로 여기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FOMC 회의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뭐 기대할 건 없을 겁니다. 좋은 내용 자체는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잭슨 미팅이 끝난 지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9월 13일 날 있었던 그 CPI 지표에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입장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들이 계속 반영돼 가지고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 나스닥 시장이 거의 잭슨 미팅 이후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까지 거의 10%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것 좀 내렸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10.8% 좀 떨어졌는데, 그 시점 이후에 금융시장의 변화가 잭슨 미팅 이후에 어떤 식이 좀 나왔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측면인데, 일단은 올해 연말에 이제 기준금리로 본다면 잭슨 미팅 이전에는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대체로 3.5%였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자체는 올해 연말에 4.2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는 전망이에요. 약 75%, 0.75% 정도 금리가 올랐었고요,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최종 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잭슨 미팅 전에 3.75였는데 지금은 올해 4.25까지 가고 내년도 2월 달에 25pp 금리 인상을 하면서 4.5 정도까지 금리가 인상을 할 거다. 이런 또 전망까지 현재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국채 수익률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쪽인데,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거의 이제 4% 근처까지 가다가 정말 3.97로 좀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가 3.37에서 3.03에서 3.57 정도까지, 거의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2년물이라든가 10년물 같은 경우는 0.54에서 0.60 정도 상승을 했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증시로 따지면 다우지수가 막 33,291포인트 대에서 오늘 종가까지 3700포인트, 약 7.8%. 나스닥 시장은 약 9.6%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떠냐? 국내 시장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잭슨 미팅 이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481이었거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2,373 기준에서 약 4.3%.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약 5.5% 정도 하락을 했다. 그렇게 봐야 돼. 이 정도까지 시장에 반영이 좀 됐다. 그다음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이제 오늘 밤에 있을 FOMC 쪽에서 일단 7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뭐 80% 이상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75pp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종 금리 자체가 4.5% 정도까지 반영이 좀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좀 돼 있는데, 오늘 밤에 있을 FOMC 쪽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어떤 발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언 이후에 여기까지 반영된 부분 자체가 점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금리 자체가 연말에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올라간다든가, 내년도 기준금리가 현재 4.5까지 반영이 좀 돼 있는데 최종 금리가 근데 5% 정도까지 점도표가 올라간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약간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아닐 거다. 그러냐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를 본다 한다면 속도는 더디게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되든 간에 CPI 지표 자체도 9.1에서 지금 8.3까지 좀 내려온 상태고, 그다음 CPI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 지표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표는 9.8에서 8.7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9월 13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엊그제 이틀 전에 발표된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연준이 또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지 않습니까? 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최근에 보면 1년물 같은 경우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 4.8에서 지금 4.6까지 떨어졌거든요. 확 꺾였네요. 그렇죠. 4.6이면 작년도 10월 달 수준입니다. 1년 수준까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도 2.9에서 2.8 정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속도는 더디지만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강하게 외파적으로 발언이 나오면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최종금리 4.5%라든가 금리 인상 속도가 바르게 빨라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FOMC 이후에는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까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제는 연준의 기준금리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질 것 같은 우려감이 반영됐거든요. 이제부터는 어차피 4.5 정도까지 금리가 인상될 거란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오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무난하게 좋게 나와야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래서 한국의 시장 FOMC는 경제 지표라든가 실적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미증시 자체는 그 페덱스 쇼크로 인해 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포드도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쪽이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페덱스 자체가 대표적인 운송업체이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8월 달부터 매크로 환경 자체가 급속히 악화가 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8월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3분기, 4분기에 이제 실적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미국 시장에 현재 주가 상승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이게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는 좀 어떠냐? 국내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 경기 전망 자체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틀 전에 발표된 OECD에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GDP 성장률 자체가 본래 6월 달에 2.7이었는데 2.8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다른 여타 국가들은 전망치를 높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경제 전망 자체가 낙관적이면서 연착륙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는 4.8에서 5.2로 높여 잡았어요. 높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 상당히 경기에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서 보고 있는 경제 전망치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이런 또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앞서 이제 미국의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실적 쇼크의 영향을 일부 기업들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가파른 실적 하향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88,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직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컨센 자체가 3분기 영업 컨센 자체가 2조 7천억이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최근에 반도체가 급락을 하면서 1조 9천억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물론 컨센 대비해서 30% 정도 하얘니까 29.6%니까 이건 어닝 쇼크거든요. 그 다음에 내연도 전망치가 중요한데 내연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컨센이 8조 8천억 잡혀지는데 무려 3조 8천억까지 떨어질 거다. 거의 56% 정도 반토막 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한 7% 정도까지 하향 조정이 아닌데 삼성전자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부분들 때문에 어제 기관 투자, 외국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특히 페덱스와 SK 하이닉스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동조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동조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페덱스가 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또 이익금리 자체는 뭐냐? 결론 반도체가 저점이 나와야지
일단은 주가의 저점이 바닥이 나온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하향 전망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거의 직전 저점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오늘 저점을 이탈한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컨대 SK 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3분기 때 30%대인데 시장의 바닥 자체는 10% 정도까지 나와야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바닥이고 전망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장도 바닥이 나오지 않겠나. 현재 지금 앞서 이제 전망치 컨센서스 자체는 약 17% 정도 되거든요. 3분기 때에서. 좀 더 실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 현재 시장 자체 그래서 좋은 건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앞서 이제 반도체도 주가 하락에 따라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선 반영이 좀 돼 있고 일부 기업들 자체는 뭐 비싼 종목들이지만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주가 싼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연말에 이제 배당 투자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시장의 방향 자체는 내일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인데 개인적으로는 악재는 많이 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좋은 연준의 어떤 컨센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등락 구간의 연장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가 많이 노출이 됐다는 것 역설적이게도 지금 그것이 호재일 것이다.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더 나올 만한 악재도 없는 상황이고 가격 메리트도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좋게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도 좀 관망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또 관망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주식을 막 팔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 자체는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그 110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거의 고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1,390원을 전후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원달러 환율의 흐름 자체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요 안건 자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아마 언급은 될 것 같은데 뭐 해결 긍정적인 재료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만 특혜를 줄 수 없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은 것 자체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다만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돼서 앞서 얘기해서 환율 부분 자체가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멘트는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이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다음 시장 자체는 어제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전체 시장에서 5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2,500억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IT를 팔고 다른 것들은 산다는 거죠. 샀던 것 자체는 보니까 유통이라든가 자동차 중심으로 좀 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매도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저점, 3, 4일 전에 저점에 300원 정도에 육박해 있는 상태고 SK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85,600원인가 저점인데 지금 88,000원이거든요. 저점 이탈 가능성, 실적 하향 조정과 함께 만약에 저점에서 지지가 된다 한다면 실적 하향 부분 자체를 선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도 안정적인 역할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시장 자체가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도력을 행사했던 이른바 태조 이방원 관련 종목들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들 외에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관련 종목들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된 시점에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관련 종목들이 하방은 지지가 될지 몰라도 상승 전환하기 쉽지 않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재라든가 산업재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실적 성장 모멘텀이 괜찮은 주식들이 태조 이방원 관련 종목들인데 최근에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들 종목들에도 시장이 살벌하게 움직임이 전개돼야지 시장이 틈새 장세에서 어느 정도 시장 흐름 자체가 투자 심리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들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약간 이제 조선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태양광 카르텔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모멘텀 자체는 안 좋거든요. 반면에 또 좋은 부분 자체는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을 2050년도까지 달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RE100을 가입하고 이건 상당히 큰 호재거든요. 근데 정부 조사, 태양광 카르텔에 대한 비리 조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부분인데 실적이 따라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반등이 전개된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FOMC 이후에도 시장 자체가 지수가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포인트 자체는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성장주가 유리하다. 경기 민감주는 경기 침체국면 부진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수혜주 여전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수혜주 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관련된 종목들이 자동차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을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음식료, 의류, 신재생, 여전히 시장이 엔터테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슬라 AI 데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가 로봇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틈새 장세에서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짚어봤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혁이었습니다.